이 주택사업을 비롯해서 현재 전반적인 회사 경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GS건설 주가도 연일 급락하면서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. 하자 건수만 1위일까요? 그것도 아니었습니다. 오너와 대표이사 연봉도 1위인 게 바로 GS건설입니다. 그래서 이 건설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이 오너 경영인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땅집구 연구소의 기업 분석, 오늘은 GS건설 편입니다. 올해 각종 사건, 사고로 가장 화제가 된 건설사가 바로 GS건설입니다. GS건설은 올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 붕괴 사고 여파로 현재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 설계, 감리, 시공 등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이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 됐습니다.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그래서 이 GS건설에 최장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이 사고는 건설업계 전반적인 불신으로 현재 번졌습니다.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.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,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건설업계에서는 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소환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DLENC의 마창민 대표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. 현재 온라인에서는 순살자이, 그리고 하자 플러스 자이를 합친 하자이, 워터자이, 이런 GS건설을 조롱하는 표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이 GS건설은 최근 실적도 악화를 하고 있는데요.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2분기에 4,13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사고 수습 비용으로 이 GS건설이 책정한 5,524억 원을 일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이 좀 악화했는데, 한 분기에 이 정도 수준의 영업 적자를 어쨌든 기록한 거는 2013년 1분기 5,400억 원 이후 올해 2분기가 처음입니다. 그만큼 이제 10년 만에 이제 최대 위기를 다시 한번 겪게 됐는데요.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외에도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침수, 서울역 센트럴자이 외벽 균열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주택사업을 비롯해서 현재 전반적인 회사 경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GS건설은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.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이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지난 3월까지 2위를 유지했던 이 자이는 사고 발생 후 지난달 조사에서는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GS건설 주가도 연일 급락하면서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. 증권가에서도 이 GS건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 역시도 이 향후 GS건설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직결됩니다. 이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. 최근 3년간 접수된 이 GS건설의 하자 건수가 시용능력평가 상위 10개 이 대형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 이 허종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이 접수된 GS건설의 하자 건수는 2,800여 건으로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 795건, 3.5배 수준에 달했습니다. 한 3, 4배 이상 더 많은 건데요. 이 상위 10개 건설사 중에 지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또한 이 GS건설이 573건으로 가장 많은 건설사였습니다. 하자 건수만 1위일까요? 그것도 아니었습니다. 오너와 대표이사 연봉도 1위인 게 바로 GS건설입니다. 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지난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CEO는 이 GS건설의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. 총 32억 7,800만 원을 받았는데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17억 9천만 원, 그리고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가 17억 원 정도, 그리고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뒤를 이었습니다. 이 오너 일가를 확대하면 이 GS건설의 허창수 회장이 총 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허창수 회장과 이 아들 허윤홍 사장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한 각각 92억 원, 17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작년 보수가 이렇게 대표이사 그리고 그룹 오너까지도 1위를 기록했는데, 상반기로만 국한해 놓고 보면 이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가 지난해 상반기 12억 6,300만 원보다 3.5% 줄긴 했지만
지난해 선두를 차지했던 이 임병용 대표의 보수가 줄면서 선두에 올랐습니다. 이 건설업계 최장수 CEO인 이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상반기에만 8억 7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해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상여가 부재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. 그래도 어쨌든 상반기에도 2위입니다. GS건설은 대표이사와 오너뿐만 아니라 이 임직원 전체 급여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. 금융감독원 전사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이 대형건설사 반기보건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였습니다. 각각 5,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GS건설은 상반기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. 등기이사 3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0억 5,500만 원으로 10대 건설사 중에선 유일하게 1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이 건설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이 오너 경영인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인천 사고로 건설 현장 관리를 비롯해서 GS건설 조직 내부의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문제 등이 지적이 되면서 10여 년 동안 허창수 회장과 손발을 맞춰왔던 이 임병용 대표 회사 부회장의 리더십도 현재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GS건설은 당장 앞으로 수년 동안 국내 주택사업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서울 여의도 그리고 노량진, 압구정, 성수 등 이런 핵심지 재건축, 재개발 등 이 도시정비 시장 수주전에도 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. 붕괴 사고에 따른 아무래도 이 주택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좀 실추한 게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 수주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GS건설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이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재개발 사업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.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 노량진 1구역 사업은 GS건설이 상당히 유력한 분위기였는데요. 지금은 삼성물산과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이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역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이 수주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. 이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붕괴 사고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사고 이후 첫 수주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GS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붕괴 사고 이후 이 GS건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. 이 GS건설 입장에서는 떨어진 신뢰도 회복을 현재 이제 당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이 국내 주택사업 수주 성적표에 이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긴 합니다.